최근 일본 포털 사이트에 K-팝의 늪에 빠진 프랑스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화제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K-팝은 하나의 문화 레볼루션으로 설명하며 메이드 인 서울의 음악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열광적인 K-팝 팬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국 레이블의 치밀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K-팝 팬의 실정을 파리의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의 거점이 되는 컨셉 카페 블랙핑크의 파카를 입은 셀러, 프랑스인을 매료시키는 K-팝의 세계 등의 기사로 리포트를 했다면서 K-팝의 프랑스 침투에 대해 기사를 이어갑니다.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와 록다운으로 단번에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세계가 일변해 버리기 직전에 2019년 말 웹미디어 보도진의 마리아미 지필한 K-팝 팬의 독특한 체험에 대해라는 기사에 따르면 텍사스주 엘파소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던 학생 마리암 라게브는 자신의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마리암의 세계를 일변시킨 것은 노트북으로 재생한 한 개의 동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컬러풀한 캘리포니아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으며 어느 영화관 앞에서 7명의 젊은이들이 비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핑크색 빅 자켓을 입은 그들은 너무나 멋진 얼굴을 하고 있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미래처럼 만화화하면 이런 느낌일까 하고 생각하게 될 정도였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그 젊은이들의 이름은 슈가, 제이홉, RM, 지민, 정국, 진 그리고 휘. 각각이 개성을 내며 노래하면서도 리프레인 부분에서는 정확히 딱 맞춰 노래한다며 BTS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보이 위드 러브는 BTS의 히트곡 중 하나이며 세계로 진출한 BTS는 6곡이 빌보드에서 1위를 획득한다는 비틀즈 이래 최고의 쾌거를 달성하고 BTS와 계약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기업 가치를 8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외화 획득이나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일본 문화의 기색은 다소 나쁘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에 대한 기사가 매일 포털에 도배되다시피 하는 일본에서 최근 몇몇 부분은 한국에 대해 인정하고 굴복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본 극우적 댓글도 넘쳐납니다.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 등 정치에 억지로 얽혀서 한국이 이겼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건 문화와 예술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좋은 것은 좋다. 이게 전부 아니야? 한국에도 훌륭한 문화가 있고 일본에도 훌륭한 문화가 있어. 특히 일본에는 와비사비라고 불리는 문화가 있어 청초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선호해왔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고 동영상과 이미지가 넘치는 현대 와서 이것이 한눈에 보고 눈길을 끄는 장점이 되었고 옛날 그대로의 엄격한 아티스트 육성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의 훌륭함 또한 세계에서 인기를 받고 있는 이유일 거야. 비틀즈를 넘어섰다. 이런 말 일부러 안 해도 돼. 이미 시대가 그리고 확산력이 다르다. 어느 세상에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서브컬처가 정치의 희생양이 되기 마련이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 좋은 것은 좋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해. 정부가 청년 문화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컬처패스라는 것이 프랑스에는 있군요. 6,000엔 정도 하는 펠라이트가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청년 문화 지원입니다. 일본도 이제 세계 3위에 지출이 되려고 하는 방위비 등의 세금을 쓰기보다 젊은이나 문화의 투자의 세계 평화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원래 프랑스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과 일정 수의 일본 아이돌 팬이 있었어. 분명히 모닝고 무스메를 알고 있는 젊은 프랑스인 남성이나 여성이 춤을 흉내내거나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도 갈만한 콘셉트 카페 같은 곳도 있었어. 그것이 K-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쓸쓸한 부분이지만 원래 일본의 서브컬이 토대를 마련하고 있던 곳에 한국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한국이 자력으로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을 거야.
원래 프랑스는 일본의 팝 문화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친일국이었지만 2010년 초부터 소녀시대, 동방신기, 빅뱅 등 K-팝 그룹이 유럽에서도 주목받으면서 원래 일본 팬이었던 사람들은 점차 한국 문화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덧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팝컬처를 가진 동아시아 국가로 인지되고 프랑스의 재팬 엑스포에도 한류 굿즈를 파는 가게가 등장하게 되어 많은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파괴하고 말았다. 한류의 승리다. 뭔가 쓸데없이 긴 기사야. K-팝 기사는 정말 필사적으로 인기가 많아. 최고. 라고 휘갈기는 느낌으로 긴 게 많아. 그냥 인스타에서 인기는 있겠지만 그럼 실제 매출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되는데? 아마 프랑스에서 K-팝을 부를 수 있는 사람보다 드래곤볼 주제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일 거야. 중학생 때 처음 프랑스에 갔을 때만 해도 루브르 박물관 매점에 일본 만화 굿즈가 있었어. 즉 일본은 이미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붐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앞으로 얼마나 돈을 주고 광고를 받든 K-팝 팬 비율로 많은 것은 빈곤층과 아시아 유학생 정도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K-팝은 침투하지 못했어. 타국에서 K-팝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인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 일본을 부정하는 기사를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이 K-팝에 빠지는 기분은 자리에가 안 까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을 잃는 계층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봐. 어떤 기사에서 K-팝의 빌보드 순위는 일부 팬만에 의해 조작된 순위로 들통났었지. 예시로 지민의 싱글곡 1위 곧바로 다음 주 45위로 추락했지. 정말 인기가 있는 그룹이라면 포물선을 그렸을 텐데. 최고의 인기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도 1위에서 다음 주 38위로 떨어진 적이 있어. 라멘은 일본의 문화인데 프랑스에서는 한국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봉지면 말하는 거야? 확실히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이지만 그 전에 대만에서 귀화한 사람이 중국의 제조법에 손을 대고 인스턴트 라면을 만든 거야. 후쿠로 라멘은 신라면 같은 거잖아. 라멘은 중국에서 일본에서 변화하고 한국에서도 변화했을 뿐 빙글빙글 돌면서 변화하는 물건인 거야. 어라? 한국의 지적재산권 수출이 선진국에서는 적자라는 기사가 많았는데? 일본의 기세가 나빠? 그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해. 아마 서양인도 생각하지 않겠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차트에서 몇 위가 될지는 결과론일 뿐이야. 다만 한국인적 사고라면 신경 쓰겠지. 시장을 제패해? 요즘 같은 시대에 차트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 팬이 K-팝 팬 말고 있다고 생각해? 중화 사상 엣지든 중국인조차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 중국인도 인도인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니까. 애초에 프랑스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독일에 이어 한국이 2위인 국가야. 아쉽게도 일본은 13위. 하하. 구독해주시면 열심히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